오늘 타임워너 케이블의 방송사별 채널이 변경되면서 KBN 방송 534도 1493번으로 바뀝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맨해튼 한인회가 주최하는 소상인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다음 달 8일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열립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주 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동해병기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주택가 도로변에 상용 차량의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저지와 스테튼 아일랜드 그리고 마운튼 버넌 지역의 타임워너 케이블의 방송사별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저희 KBN 방송 534번도 오늘부터는 1493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의 전국 채널 통일화 작업으로 오늘부터 각 방송사별 채널이 단계적으로 변경됩니다.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 534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본방송 KBN은 채널 1493번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스테튼 아일랜드 그리고 마운틴 버넌 지역을 시작으로 퀸즈 지역은 6월 3일, 브루클린은 6월 5일, 그리고 맨해튼은 10일과 12일에 나눠서 채널이 변경됩니다. 한국과 중국 등 외국어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채널은 1400번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방송 KBN은 1493번, 최근 신설된 MBC-D 채널은 1478번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한국어 방송은 채널 1475번부터 1493번까지 총 8개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채널 변경 안내 정보를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도 변경된 채널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뉴욕주나 시정부로부터 티켓이나 벌금을 받은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맨해튼 한인회는 매년 소상인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를 열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맨하튼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는 뉴욕시 소비자보호국과 뉴욕시경, 위생국 등 여러 정부기관이 참여해 소상인들의 티켓 관련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입니다. 2시부터 3시까지는 한인들이 많이 적발되는 규정에 대한 설명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이 세미나를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1:1 면담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체에 관련 있는 해당 부처에 문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함을 겪은 일들이 있으신 분들 혹시는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이 있으면은 와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엑스포에는 택시 리무진국이 처음으로 참여해 네일살롱 통근밴이 불법 콜택시로 오인받아 생기는 문제점 해결 방안과 택시 면허 취득 절차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원광 한국학교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는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다음 달 8일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열립니다. 한인 2세 꿈나무들에게 한국 민속 놀이를 소개하고 정체성을 심어주는 2014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 한국의 전통놀이와 문화를 통해 한인 2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선조들의 슬기와 얼을 체험하고 나아가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나갑니다. 지난 1989년 원광 한국학교에서 시작한 행사는 어느덧 매년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뉴욕의 대표적 가족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놀이마당을 통해서 처음에 배웠던 아이들이 또 나중에 자원봉사로서 참여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고 또 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화를 전하는 것이 우리 1세대에 끝난 게 아니라 2세, 3세에 이어져서 우리 올해는 투어나 굴렁쇠, 제기차기, 널뛰기, 씨름 등 개인 놀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줄다리기와 릴레이, 바구니에 오재미 넣기 등 단체 놀이 마당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메이카 중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부채춤 공연과 이글스 태권도 팀의 태권도 공연 등 타민족 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작년에는 그 공연 위주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르게 어린이들과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이 같이 어울 수 있는 전체 마당, 즉 가족마당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한 마음이 되어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2014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다음 달 8일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낮 12시부터 열리며 놀이마당뿐 아니라 플러싱 병원에서 후원하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도 열립니다. 현재 원강 한국학교에서는 민속잔치의 행사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민자 추방 정책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체류 기한을 넘긴 단순 오버스테이 불체자와 경범 전과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추방 정책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일자 LA타임스는 폭력적인 범죄와 중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에 이민 단속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추방 완화 정책은 중범 전과와 폭력적 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의 추방 최우선 순위를 두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이민자와 가벼운 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 추방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은 최근 제이 존슨 장관의 강제 추방 대상 이민 축소 언급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슨 장관은 국토안보부의 최우선 추방 순위는 폭력적인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 중 반복적으로 이민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이민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에 지역경찰의 개입을 허용하는 시큐어 커뮤니티스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큐어 커뮤니티스를 거부하는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은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고 있고 뉴욕, 위스콘신, 워싱턴 등도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의 처리 지연과 관련해 한인 학부모협회가 주 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답장을 보내온 프레드 타일 의원은 획인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병기 법안이 지난 6일 주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후 하원으로 옮겨졌지만 담당 소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의회 회기 종료가 6월 말로 다가오고 있지만 동해병기 법안 발의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과 논란 교육위원장과의 회동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지난 26일 셀던 실버 뉴욕주 하원 의장과 캐서린 놀란 주 하원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주 하원 의원 전원 150명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도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런킴 의원 등과 놀란 교육위원장을 만날 계획입니다. 학부모협회는 하원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학부모협회 요구에 가장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프레드 타일 주니어 의원이 어제 답장을 통해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 하원 의장을 비롯한 모든 주 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고 업소에게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프 클라인 상원 의원과 마르코스 크레스포 하원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카드 하드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졸업과 방학 시즌을 맞아 시 전역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법안은 우선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술을 구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책임을 주류 판매 업소뿐 아니라 위조 신분증을 제공한 업체도 져야 합니다. 또 업소에서는 위조 신분증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소는 위조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스캐너를 가지고 있거나 주류 판매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또는 최소 2년간 관련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인텐시브를 주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클라인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업주에게는 인텐시브를 주고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소년들을 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주류 단속국에 따르면 미성년자 술 판매는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38%나 늘어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주택가 도로변에 리무진 택시와 상용 차량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리무 택시와 상용 차량은 유료 미터 주차 혹은 자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리무진 택시 차량 면허판과 상용 차량 면허판을 단 차량의 타운 내 길거리 주차 금지 조례안이 어제 열린 펠팍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상용업체 차량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하면서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차량들은 타운 내 주택의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택가 길거리 주차는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 오후 7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버겐 블러바드와 커머셜 애비뉴에서는 주차가 허용되고 펠팍을 방문하는 일반 승용차도 종전처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펠팍 주택가 길거리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상용 차량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간 도로 주차 공간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아 정작 주민들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단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콜택시 차량이 몸이 불편한 고객을 돕거나 짐을 운반할 때 이삿짐 트럭이 고객의 짐을 내리거나 싣기 위해 잠시 주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펠팍시 의회는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요즘 웬만한 사업체, 공공기관들 웹사이트 없는 곳이 없죠. 자유롭고 편리한 소통의 장으로 필수적인 웹사이트가 뉴저지 펠팍타운 정부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어제 펠팍타운 정부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정부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약 70개 타운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웹사이트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임스 로튼도 시장이 지난해 8월 개설 방침을 밝히고 어제로 9개월 만에 웹사이트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웹사이트에는 펠팍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와 함께 시의회와 주요 위원회 및 부서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그간의 시의회 회의 자료와 주민들을 위한 타운 행정 정보
홍보에 대한 자료들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가 아직은 영어로만 돼 있어 전체 주민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는 한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타운 정부 측은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고 이제 막 웹사이트 운영을 시작한 만큼 부족한 점은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웹사이트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